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치매 환자를 돌보던 60대 간병인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 치매 환자의 은행 계좌에서 12억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그럼 그 12억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계속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런 범죄 또한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조심하자는 의미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치매 환자를 돌보던 60대 간병인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 치매 환자의 은행 계좌에서 12억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 간병인은 2007년부터 피해자인 치매 환자 간병을 시작하였는데 우연히 은행 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환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가 심해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빼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조금씩 빼낸 금액이 무려 12억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12억이라는 큰 금액에 놀랐고 어떻게 이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간병인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 돈을 마치 자기 통장인 것처럼 마음대로 인출하면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실은 최근까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치매 환자의 친척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고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 과정에서 결국 이런 범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그 12억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뉴스에 의하면 간병인은 이렇게 빼낸 돈을 고향인 중국에 보내고 또한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돈이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국으로 들어간 상태라 이 돈을 다시 찾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60대 간병인과 공범인 40대는 횡령으로 인해 구속이 되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무엇보다 이 돈은 치매 환자의 노후 대비 자금일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다시 찾기도 힘든 이러한 큰 금액의 돈이 없다면 앞으로 그 환자분은 과연 어떻게 노후 간병 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러한 큰 금액의 굵직굵직한 사건이 아닌 치매 환자분들이 당하는 작은 사건은 아주 많을 겁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도 저에게 치료를 받는 치매 환자분이 핸드폰 텔레마케팅으로 핸드폰 개통 사기를 당해 의논을 하러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뭔가 이상해서 개통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고 이 때문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분과 같이 와서 이에 대해 의논을 하였습니다.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라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차 치매 환자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 환자분들의 인지기능 저하와 판단력 저하로 인해 주변인이 환자분의 돈 횡령한 사건이 적지 않을 것 같고 또한 각종 텔레마케팅 혹은 보이스피싱의 범죄 대상이 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금전 사고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가족분들, 아내나 자녀들이 환자분의 금전 관리를 대신해주면서 카드나 통장을 잘 관리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이것도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아버지가 치매 환자분인데 자녀들끼리 재산 문제가 일어나 매번 다른 자녀분이 환자분을 모시고 오면서 차트 복사와 소견서 등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기에 자녀분께 맡기는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분과 가까이 지내는 지인분이 처음부터 진료할 때부터 자신의 가장 가까운 지인이라면서 같이 내원하다가 결국 환자분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분들을 무조건 믿고 이러한 재산을 다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노인 학대 중에 금융 착취의 비율은 80대에서는 23.9%로 아주 높았고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주위 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계에서는 이미 치매 신탁 제도라는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의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부동산 관리 신탁도 있으며 이를 토대로 치매 환자분의 돈을 관리해주는 치매 안심 신탁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매 신탁을 통해 마치 자기 재산의 열쇠와 자물쇠를 미리 설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선년 후견 제도 혹은 치매 공건 후견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치매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주위에 환자를 경제적이나 법적으로 보호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자기 결정권과 법적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정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치매 환자분은 자신의 이러한 권리를 맡아줄
후견인을 찾게 됩니다. 선년 후견 제도의 경우에는 친족 혹은 변호사 등 타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치매 공공 후견 제도의 경우에는 후견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지정한 후견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또한 후견 내용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치매 환자분의 권리가 환자 본인을 위해서 행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게 되고, 이러한 지원 내용에는 통장 및 재산 관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치매 환자분의 재산 횡령이나 사기 등을 만드는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활용 가능한 제도를 통해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재산과 권리를 꼭 지키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향후 금융권이나 사회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지킬 수 있는 조치를 계속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오늘은 치매 간병인이 자신이 돌본 환자의 재산 12억을 횡령한 사건을 보고 향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 화두를 던져보았습니다. 미약하나마 국가 제도를 통한 대처 방안도 있어 새로운 선택지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으면 좋겠지만 향후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당할 것을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아도 행복한 노년과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